고 시작하게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사님은 조희정 사장님이시고요. 우리 조희정 사장님은 과거 이제 어린이집에서 이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었고, 또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을 통해서 건강을 지키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이제 이렇게 좀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고, 인기대를 만나면서 건강을 찾게 되고, 지금은 누구보다도 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문화를 잘 이끌어 가시는 리더님이십니다. 모실 때 뜨거운 박수와 함께 모시겠습니다. 조희정 강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비오 조이장입니다. 이렇게 불타는 불금에 또 강의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화면 먼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저는 오늘 네 번째 파트입니다. 평생 자립 네, 4장이고요. 어, 앞에서 오늘 아침에도 지난주부터 했지만, 자, 그리고 뭐 초보이신 분들도 있고 워낙 오래 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그 우리가 네트워크를 했을 때 가장 먼저 가장 중시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죠. 꿈, 목표, 계획, 그리고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맡은 파트는 챕터 10입니다. 먼저 꿈 가꾸기. 여기에서 이 저자는 꿈은 신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꿈을 꾸는 능력은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이고, 인간만이 꿈을 꾸고, 그리고 무언가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메슬로우 박사의 욕구 5단계가 있는데요. 메슬로우 박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살면서 욕구의 다섯 단계 중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생리적인 욕구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눈 뜨고 자고 일어나서 먹고 싸고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먹지 못하고 뭐 자지 못하고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있는 뭐 안전의 욕구 막 자야 실현의 욕구 이런 거는 아예 올라가지도 못한다고 해요. 생각지도 못한다고 해요. 자, 두 번째는 생리적인 욕구, 먹고 자고 일식주가 어느 정도 해결하고 먹고 살고만 하면 그 다음에는 안전의 욕구를 타고난다고 합니다. 안전은 내가 돈을 벌려고 먹고 살려고 할 때 이왕이면 이제는 안전한 일. 그리고 내가 할 때, 뭐, 이왕이면, 뭐, 차를 사더라도, 뭐, 예전에는 뭐, 작은 차, 를 샀다가던가, 그런 다음에는 안전의 욕구를 느끼게 되면, 이제는 조금 더 안전한 거, 조금 더 크고, 럭셔리한 거,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거는 안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1, 2단계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는 생존 그리고 자립을 추구하는 단계라서 무조건 이게 해결해야만 뭐 그 다음에 있는 사랑과 소속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를 계속 그 단계를 밟을 수 있다고 해요. 그거를 하지 않으면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이렇게 위험하고 하루하루가 살기 힘든데,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누구를 존경할 것이며, 내가 꿈을 어떻게 꿀 것이며,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니, 가장 우리가 처음에 해야 할 것은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를 그러니까 해결되기 위해서
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여야겠죠. 자, 그 다음은 꿈의 구체화입니다. 여기에서 저자는 꿈을 꾸어라. 이거는 신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의식주 먹고 살고, 그리고 안전한 욕구를 했어.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가야겠려면 기록하고 시각화하라.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거, 갖고 싶은 거, 당신이 갖고 싶은 거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자세히 적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들 것이며, 기대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이며, 그리고 이거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기간이 할- 걸릴 것인지 자세하게 적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그리고 그 다음이 자아실현이죠. 되고 싶은 사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기부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어, 나는 뭐 강의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런데 강의를 잘하고 싶어. 어디에서 할 것이냐? 큰 무대에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동네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냐? 구체적으로 적어야 내가 점점점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점점점 움직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 챕터 11. 목표 설정이에요. 자, 카이로스 대 크로노스. 굉장히 굉장히 쓸죠. 우리가 시간은, 이거는 시간인데, 옥스포드 사전에서는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와 이루는 무한한 거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는 그냥 시간이에요. 어떤 시각에서 어떤 시각까지의 사이,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시간을 정의하는 또 하나의 관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크로노스는 연대기적으로 끊임없이 흘러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고, 카이로스는 기회의 순간, 절호의 타이밍을 의미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바로 낚아채라. 이 의미인데, 시작하는 시각과 마찰 시각에 점을 미리 찍어서 내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게 우리의 목표 설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목표는 꿈 플러스 기한. 이거는 대체적으로 했을 때 스마트한 목표 설정이라고 합니다. 영어는 건너뛰겠습니다. 자, 스마트한 목표 설정에서 구체적 얼마나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적고 그리고 목표 달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고 할 것인가 세 번째 내가 해낼 수 있는 일인가 뭐 할지는 못할 거를 목표만 엄청 크게 잡는다면 그거는 목표가 아니겠죠. 자, 그리고 내가 목표를 설정했을 때 실현 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시기. 언제까지 이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이 다섯 가지가 스마트한 목표를 하는 설정입니다. 잠시만요. 자, 이거를 반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목표는 돈 플러스 기한.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을 벌지 않으면 그 꿈은 꿈이 아니라고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 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 자체가 꿈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 앞에서 구체화된 꿈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 꿈들은 돈이 있어야 이룰 수
있기에 꿈의 자리에 잠시 돈을 놓아보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목표는 돈 플러스 기한입니다. 그리고 회원제 직접 판매 비즈니스에서 일정 수준의 핀 레벨, 우리가 가고 싶은 직급, 핀은 우리의 직급입니다. 직급에 도달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수입은 계속 들어오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목표는 핀 플러스 기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핀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핀을 달성하면 당연히 뭐 돈은 들어오게 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마케팅 플랜에 입각한 일정한 핀을 성취해야 한다는 거죠. 자, 회원제 직접 판매 사업을 통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핀을 언제까지 이룰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언제까지 내 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한 것인가. 자, 세 번째는 단기 목표와 중기 목표, 장기 목표입니다. 자, 이 목표들은 굉장히 다 중요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 멘토가 있고 뭐 상담을 통해서 나는 빨리 가야 돼. 하고 빨리 성장하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속도보다도 중요한 게 방향성이에요. 내 나의 스폰서가 방향을 잡고 어떤 방향을 향해서 어느 속도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팀의 속도도 같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 단기 목표를 1년 안에 월 수입 10,000불 벌기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본인이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가시면서 월 수입이 10,000불은 있어야 살 것 같은데요. 그래서 1년 안에 월 수입 10,000불. 이 월 수입 10,000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필에 도달을 해야 하는데, 이 도달을 하기까지의 계획을 모든 것을 이용해서 내가 이 레벨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를 확인했대요. 그리고 그 핀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월간 계획, 주간 계획을 세워서 실천했더니 1년 안에 월 수입 10,000불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면서 봤을 때 우리 이렇게 성장 빨리 하는 리더님들을 보면 굉장히 목표가 정확했어요. 가장 목표를 정하고 내가 이거를 해야겠다 하면 그거에 따른 계획을 세분화를 해서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리더가 성장을 하면 팀은 당연히 같이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방향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챕터 12입니다. 목표를 미분하고 실행을 적분하라. 수학 잘 못하는데 미분 적분이 나와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첫 번째 계획은 목표를 하면서 계획한다. 미분은 잘게 쪼갠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쪼개고, 쪼개고, 쪼개고. 이 말은 꿈의 기간을 더하면 목표가 되고, 목표를 미분하면 계획이 된다. 어렵죠? 단순히 얘기하면 내가 한 달 동안 우리 월간 계획이 있잖아요. 우리 이번에 9월 달 스케줄 나왔죠. 그 월간 계획을 딱 놨을 때 그 안에는 주간 계획이 있습니다. 쪼개고 하루를 쪼개서 31일을 쪼개서 주간 계획이 나오고 주간 계획을 쪼갰더니 하루 계획이 나오고 하루 계획을 쪼개면 나의 하루의 스케줄이 나오죠. 뭐 오전에 몇 시에서 몇 시에 이렇게 미분을 쪼개다 보면 비즈니스 일정표가 나가는 일이 목표를 달성하고
꿈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루에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시간을 내기 힘들어. 이것보다는 내 하루에서 어느 부분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어느 부분에서 사람을 만나고 어느 부분에서 미팅을 할 것이며 어느 부분에서 클로징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나눠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구체적인 행동 계획 수립입니다. 주간 일정표.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시간대별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예시는 직장인인데요. 저도 뭐 투잡이고 여기에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투잡으로 알고 있어요. 그쵸? 네.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풀이에요. 그리고 아침 6시, 9시부터 보통 6시까지 일하는 시간입니다. 일하는 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활용을 해야 하는데 일을 하고, 뭐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할 수는 없잖아요.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개인 시간, 점심 시간밖에 없어요. 대부분. 이 시간에 미팅, 비즈니스 미팅 약속을 잡는 게 키포인트라고 합니다. 아는 점심을 먹고 나의 개인적인 시간에 전화를 하거나 지금은 이제 카톡을 하죠. 카톡하고 문자를 하고 하면서 비즈니스 미팅을 약속을 잡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간 나의 개인 미팅 잡는 시간과 우리 조직에 대한 비즈니스 미팅은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표시해야 할 것. 따로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내가 개인별로 할 수 있는 개인 시간과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우리 팀의 회사의 비즈니스 툴 반드시 표시하고 세 번째는 확정된 시간 우리의 미팅 시간 외에 시간은 비즈니스 즉 만남에 이 분들 내가 계속 만났고 연락을 해서 미팅을 참여할 수 있는 아니면 만남을 할 수 있는 약속을 잡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목표를 미분할 때 더 잘게 쪼갤수록 성공해 나가는 시간은 더 단축된다고 합니다. 시간을 쪼개고 우리도 음식도 먹을 때꼭 씹어서 먹고 잘게 씹어서 먹어야 소화가 잘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루, 한 달, 그리고 한 월간, 주간에서도 일간 이런 식으로 계속 잘게 쪼개서 나의 비즈니스 시간을 잡고 그리고 일정표 작성 시에 중요한 키포인트 있습니다. 효율적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삶을 최대한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필요 없는 거, 쓰잘데기 없는 거, 어, 그런 것들, 지금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개인 다음으로 내가 성공했을 때 그 다음으로 미뤄도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미뤄버려요. 지금 내가 반드시 해야 할 것들, 그것들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우선순위. 내가 먼저 해야 하는 것들. 자, 세 번째는 실행을 적분하라. 적분이란 쌓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목표를 미분하고 실행을 적분하라. 여기에서 계속 그래요. 미분하고 적분하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계속 자르고 쪼개서 내 일정을 잡고 그 일정을 자른 것을 실행해라. 실행하고 한 가지 하고 두 가지 하고 세 가지 하고 쪼갠 일들을 조금씩 짜고 내가 실행을 하고 움직였을 때 나의 목표는 이루어진다. 네 번째 만족지연입니다. 여기 만족지연에서는 저자가 예시로 이야기하는 마시멜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전에 4세의 어린이들에게 마시멜로 과자를 하나씩 주면서 조건을 걸었다고 해요.
자, 얘들아, 너희들, 이 마시멜로 과자 15분 동안 안 먹고 참고 있으면 이거 하나 더 줄게. 할 수 있겠지? 하면서 15분 후에 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3분의 1을 참지 못하고 그냥 먹어버려요. 앞에 있는 걸 어떻게 먹어? 앞에 있는 건 미치겠죠. 자, 이 중에서 3분의 1은 참지 못하고 먹었잖아요. 나머지 애들은 24년, 아니, 14년 후에 유혹을 참는 아이들은 사회성이 뛰어나다고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참지 못하고 먹었던 아이들은 굉장히 청소년기가 되어서도 산만하고 집중을 하지 못하는 네, 아이들로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아이고, 음, 제가 차트를 넘겨버렸네요. 이것처럼, 이렇게 만족지연, 여기에서 이렇게 저자가 말하는 게 있어요. 키포인트. 제가 여기, 음, 저자가 강의를 갔을 때, 큰 강의를 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만족 지연에 대한 이 강의를 하는데 만족 지연 구간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 활동이 내 삶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된다면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 된다. 단순한 경제 활동으로의 일이 아니라 내 삶이 되고 행복이 된다면 만족 지형 구간이 아니라 즉각적인 만족 구간이라. 즉, 모든 사업가가 각자의 현재 성취도와 상관없이 즉각 만족과 즉각적 행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좀 어려운 구조들이 막 많아가지고 이 대목에서 아니, 간접 지연. 이거는 저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이래서요.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만족을 하려면 성공을 해야겠죠. 생각을 할 때까지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 참아야 되고, 나는 사람도 만나야 되고, 놀러 가고 해도 싶고, 나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하지 말래. 그러면 그거에 대한 만족이 일단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내가 지금의 만족 지연을 지금의 참을성, 예를 들어 참을성이라고 할게요. 내가 이 참을성을 가지고 참기만 한다면 너무 힘들겠죠. 먹어야겠는데, 나 이거 해야겠는데, 못하게 한다 그러면 참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내 목표를 위해, 성공을 위해 기다리면서 이 참을성이 이 가치가 그냥 내가 돈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가 성공을 해서 내 주위 사람들, 내 파트너들에게 성공과 행복과 그리고 내가 한 후에 내가 정말 뭐 봉사도 할 수 있고 더 많은 삶을 주위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면 그 만족 지연은 참을 수 있을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 참 힘든 고비를 내가 만족하면서 내가 다른 시각화를 하면서 견뎌내면 그 성공까지 행복한 순간이다. 라고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챕터 13입니다. 새로운 비전. 새로운 비전. 첫 번째, 가치 있는 꿈의 점진적인 실현. 꿈을 이루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러나 그 꿈은 사회적 도덕적 가치가 있는 꿈이어야 하고 꿈을 수련하고자 한다면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한다. 성공은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포기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스포츠 선수들, 예를 들어서 스포츠 선수들, 성공한 사람들, 얼마나 이제 손흥민도 있고, 김연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성공했다? 뭐, 금메달을 땄다? 뭐, 몇십억, 몇천억 부자가 됐다, 성공한 리스트가 됐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실패와 어, 실망과 힘들과 고난과 이런 역경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다. 그래서 성공은 실패가 아니라 포기. 성공하고 싶으면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당신은 성공하기 쉽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절호의 기회. 예전에는 삐삐 통신기가 삐삐 막 이랬잖아요. 저도 대학교 때 막 삐삐 엄청 많이, 고등학교 때 막 삐삐 엄청 많이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서서히 스마트 시대가 돼서 스마트폰, 핸드폰으로 다 하죠. 주만 회원가입도 핸드폰으로 다 해, 뭐 컴퓨터로 다 해, 주문하고 택배까지 다 받는데 그만 뚝딱 하면서 오늘 주문하면 다음, 내일 오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손으로 적어서 본사에 가서 아니 팩스로 보내서 막 해가지고 주문하고 회원가입하고 주문하고 계속 들고 오고 뭐 이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네트워크 사업하기 굉장히 좋은 시대. 몇십 년 전 오랜 시간을 거쳐서 검증된 회사 많고, 검증된 교육 시스템 갖췄지,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사업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지. 그래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이 회원제 직접 판매 사업이다라고. 이거는 누가 권했을 때 생각도 하지도 말고 잡으라고 합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인 거죠. 자, 세 번째는 글로벌 시티즌. 여기에서 제자네, 그,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인큐텐도 한국에서 한국 비즈니스만 있었던 이게 아니라 지금은 뭐 몽골도 있고, 다른 뭐 베트남도 있고, 태국도 있고, 다른 지역 나라들도 주위 나라들을 가잖아요. 그냥 찾아가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미팅도 뭐 줌으로도 다 하고, 그리고 핸드폰으로도 다 할 수 있고, 틈만 나면 뭐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오히려 팬데믹 때는 사람을 못 만나서 엄청나게 다운됐다가, 그리고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사업이 완전히 많이 반토막 나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히려 팬데믹이 온라인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대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줌 미팅이 언제 있었어요? 뭐 무조건 오프라인에서 만나야 되고 오프라인으로 다 교육해야 하고 멀리 막 서울 가야 하고 막 다른 지역 가야 무조건 시간 내고 돈 들여서 막 하는 비즈니스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온라인 워낙 이렇게 온라인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뭐, 국내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육을 하고 한다, 뭐, 회원가입을 한다, 이제는 뭐, 앉아서 다 할 수 있는 글로벌이 이 라인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우물안의 개구리 한국 안에서 하는 지역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뻗어가는 비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래,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굉장히 글로벌한 사업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의 안전. 여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글로벌 비즈니스, 그냥, 저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 뭐, 어렵겠어? 그냥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소개가 되고, 내가 사용하다 보면, SNS에서 사용하다 보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보고, 물어보면 얘기해주면 되는 것이고, 얘기해주면
그게 그 사람들도 계속 그 나와 같은 일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서 비즈니스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 뭐 비전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이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는 게 지금의 새로운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미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이고. 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우리 조희정 강사님께 감사의 박수, 감사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이 제 수업은